부활절을 맞은 뉴욕에서는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한인교회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윤여태 저지시티 의원이 시의원들의 급여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뉴욕시 공립학교의 설날 휴교 지정이 무산됐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안내해주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정부가 부적절한 메디케이드 청구에 모두를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부활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부활절을 맞아 뉴욕에서는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한인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에서 해마다 열리는 부활절 퍼레이드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의상을 입고 나온 참가자들로 맨하튼 5번가를 가득 메웠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성 패트릭 카톨릭 축제의 의상과 할로윈 의상 등 자신의 개성에 따라 잔뜩 멋을 부렸습니다. 지난 1880년부터 부활절을 맞아 5번가 인근에 즐비한 교회들로부터 나온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행진을 하게 됐던 부활절 축제가 최근 몇십 년 동안은 가장 행렬을 겸한 패션 축제로 변모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뉴욕시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 가운데 단연 인기를 모은 것은 거대한 달걀 찾기 행사였습니다. 맨하탄 5개 지역 거리 곳곳에 전시된 260개의 달걀 작품들은 랄프 로렌과 타미 힐피거 같은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건축가 등이 참여해 세련되고 독창적인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 이런 한인 교계는 부활절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한 채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간절한 추모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신도들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이 속히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이 시의원들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해 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급여 인상 요구가 아닌 시의 오랜 악습을 꼬집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의 유력 일간지 저지저널은 윤여태 현 저지시티 시의원이 시의원들의 연봉을 2배 이상 인상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하지만 스티브 플랍 시장이 이를 맹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윤 의원이 현재 3만 5천 달러인 시의원 연봉을 최대 7만 5천 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전해들은 플랍 시장이 봉사직인 시의원 자리를 놓고 급여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만약 법안이 올라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현 저지시티 시의원 자리는 모두 파트타임제로 시와 시의원들은 이를 핑계로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연봉 15만 불의 고액 공무원 자리를 꿰차고 있다며 자신의 법안은 시의원 자리를 풀타임으로 하는 대신에 시의원이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오히려 세수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원을 저지시의원의 파트에서 풀타임으로 바꾸는 대신에 다른 시 정부라든지 카운티 정부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막음으로써 결과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안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앞뒤 내용은 모두 생략하고 윤 의원의 급여 인상 추진안에만 초점을 맞춘 저지저널 기자의 편협한 보도 내용엔 저지시티 시 정부의 오랜 악습과 이를 지적한 자신을 향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의하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부 시의원이 그 시의원들 간에 오고 가는 이메일을 밖으로 누출시켜가지고 마치 그 선셋을 일으켜가지고 마이클 윤이 시의원이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입안한 것처럼 정치적인 모략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스티브 플랍 현 저지시티 시장은 윤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신문은 윤 의원과 다른 한 명의 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시의원들이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 시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중국, 베트남, 무슬림을 비롯한 한인 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설날과 무슬림 명절에 휴교 지정이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아시안 커뮤니티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2014에서 2015학년도 공립학교 학사 일정에 기대했던 설날과 무슬림 명절이 끝내 휴교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설날을 휴교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데보라 카이에 시 교육청 대변인은 다행히도 내년에는 설날이 중간 겨울방학 기간에 포함돼 있고 무슬림 명절들은 일요일이거나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학년도에는 공식 휴교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한인 학부모 협회를 비롯한 교육 관련 한인 단체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명백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설날이 겨울방학 기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학사 일정에 이날이 설 공휴일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전주 금요일을 대체 설날 휴교일로 정했어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학부모협회는 중국계 학부모협회와 논의해 설날 공립학교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서한을 뉴욕시 시장실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년간 지연되어 플러싱 커먼스 시공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생업과 직결된 인근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은 교통 체증을 비롯해 걱정이 많은데요. 주민들이 공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플러싱 커먼스 공사 시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근 소상인들과 주민들은 공사 진행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지난해 225만 달러의 지원금을 배정해 공사 현장 인근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번역돼 정보가 제공되며 프로젝트 전반적인 소개와 현재까지의 공사 현황을 시시각각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웹사이트 내용에는 올 3월부터 시작된 주차장 내부 공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부 공사는 전기 시설 공사와 함께 주차장 입구 변경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굴착 작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미관 플러싱 유니언 상인 번영의 회장은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위해 39 애비뉴와 유니언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 있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37 애비뉴에 새 주차장 입구를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부지에 땅을 파는 작업만 최소 1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공사에 따른 주변 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족한 퀸즈보로청 내 플러싱 커먼스 전담반은 조만간 모임을 열고 공사 중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퀸즈 칼리지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인 95%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학교 통학버스가 개설되면 이용하겠다는 학생이 3,000명이 넘으면서 통학버스 운행 계획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퀸즈 칼리지 학생회가 최근 실시한 통학버스 운행 계획에 대한 학생 투표에서 3,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이 이번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오는 9월 학기부터는 통학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통학버스는 메인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자메이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에서 매 15분 간격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시에 18,500명의 재학생들이 통학버스 탑승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연간 $80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 버스 이용 학생들은 학기당 $124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라주 마슈아리 학생회 대변인은 재학생의 95%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해 통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학버스는 학생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MTA 메트로카드 월정액 금액이 $112인데 왜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냐며 통학버스 운행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많은 논란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과다 청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적절한 메디케이드 청구액 약 $5억만 중 지난해에만 $2억만 회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감시와 조사로 과다 청구 금액 모두를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메디케이드 감시 사무국의 조사를 강화해 청구서를 부적절하게 발행한 의료기관을 집중 조사하고 전액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받은 개인에게도 지난해 $2억 2,600만 회수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약 78만 명가량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의 이중으로 지원금을 신청해도 이를 식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병원과 요양원 등에서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이중으로 병원비를 받은 사람들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를 회수 조치했습니다. 메디케이드 감시 사무국은 이 같은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청구한 금액이 $4억 9,600만 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지난 한 해에만 $2억 1,100만 회수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해에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파트 A 등을 포함해 총 $8억 5,100만 메디케이드 과다 청구금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공화당원들도 불체자 구제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이 이민개혁에 부정적이어서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불법 이민자 구제에 대해 공화당원 10명 중 6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C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원의 36%는 불체자들의 시민권 허용에 찬성 입장을 보였고 22%는 시민권을 제한한 합법 체류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58%에 달하는 공화당원들이 불체자 구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공화당원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 이민개혁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39%의 공화당원들은 불체자들에게 출국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보수파 공화당원들도 전체 공화당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34%가 불체자 등의 시민권 허용에 찬성했고 23%는 합법 신분만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결국 보수파 공화당원이든지 중도파든지 불체자 구제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당내 다수의 반대로 이민개혁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1월 중간선거와 2016년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오는 6월 말 이후에는 이민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가 더럽다는 사실은 잘 아시죠? 하지만 오염의 정도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갑에 넣어진 지폐는 따뜻한 체온으로 인해 세균 번식의 최상의 조건이 형성되면서 세균 덩어리임을 입증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의 오염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학 연구진이 1달러짜리 지폐 80장에 서식하는 생물체 유전자를 전수 검사한 결과 각종 박테리아, 세균, 곰팡이, 꽃가루, 동물 분비물 등까지 무려 3천여 종이나 되는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이제까지의 지폐 오염 연구에서는 약 100여 종의 미생물이 발견됐지만 이번 연구는 지폐 오염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욕대 연구진은 3천여 종의 유전자 가운데 인간 관련 유전자는 분석이 가능했지만 비인간 유전자는 20%만이 판독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흔한 오염물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이었으며 위염과 폐렴,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도 검출됐습니다. 특히 일부 박테리아는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미생물이 단순히 지폐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폐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한 죄인 칼튼 박사는 밝혔습니다. 반면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도는 물을 흡수하지 않아 미생물 오염도가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